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꽉 막힌 부동산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AI 부동산 복덕방썰의 박성공입니다. 요즘 재개발과 모아타운 원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와서 이런 대체 걱정이 어딜 커지고 가란 있습니다. 말입니까? 30년 동안 우린 낡은 갈 집을 데가 지키며 없어요. 재개발을 기다려왔는데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때문에 2027년 안에 무조건 집을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종부세는 매년 2배씩 뛰고 2028년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안에는 원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재개발 공사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와 고령 1주택자를 위한 납부 유예, 한시적 양도세 감면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적용 시기와 조건이 매우 복잡합니다. 조건 하나를 놓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찬성이냐 반대냐를 먼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재개발과 모아타운 원주민이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판단해야 하는지 정부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2026년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입니다.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니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매도나 증여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최종 개정 법률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양도세는 2027년부터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부터 보겠습니다. 2027년 말까지는 현재 방식이 유지됩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연 4%, 최대 40%씩 합계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변화는 2028년부터 시작됩니다. 2028년에는 거주공제가 연 6%, 최대 60%로 커지고 보유공제는 연 2%, 최대 20%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가 없어지고 거주기간에 따라 연 8%, 최대 8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즉, 2027년에 갑자기 모든 혜택이 실거주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2028년을 거쳐 2029년에 거주 중심 구조가 완성되는 단계적 전환입니다. 별도로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2027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 기본 공제가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 가액이 30억 원 이하여야 하고 비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간 양도는 제외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나 여러 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제 안분도 따져야 합니다. 두 번째, 재개발 공사기간도 일정 부분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재개발은 집을 철거한 뒤 몇 년 동안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집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거주하느냐는 문제가 생기죠. 정부안은 이 문제를 전혀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들어 있습니다. 양도세 장기 거주 공제에는 2028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종부세 거주 공제에는 2027년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인정 대상 공사기간이 4년이라면 그 절반인 2년을 거주기간으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매우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양도세에서 이 공사기간 인정은 공제율을 계상할 때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우대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이나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의 비과세를 위해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대신 채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모아타운 주택이 자동으로 이 특례를 받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모아타운 안에서도 실제 사업 방식과 인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이 법에서 말하는 관리처분 계획과 공사기간 특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원주민에게 중요한 날짜는 단순히 철거일이나 착공일이 아닙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과 그날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종부세율은 2028년에 가액 기준으로 완전히 일원화됩니다. 종부세는 집이 몇 채냐를 중심으로 세율을 달리하던 구조에서 과세 표준을 중심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2027년부터 모든 세율이 곧바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에는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사이에 일부 세율 차이가 남아있고 2028년부터 과세 표준에 따라 0.5%에서 5%까지 하나의 세율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1+1 입주권을 받았거나 작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종부세율이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되더라도 기본 공제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실제 거주 여부 등 계속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기본 공제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 실제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을 공제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입니다. 그 밖의 보유자는 거주주택의 공시가격 비율을 반영한 별도의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2027년에 70%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 지역주택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사람은 2028년부터 8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70%입니다. 결국 주택수 기준이 사라진다는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와 실제 거주주택의 비율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네 번째, 종부세가 무조건 매년 2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부터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올라갑니다.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변화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200%는 전년도 종부세 만의 2배가 아닙니다.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총 보유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보유세가 최대 200%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작년 종부세가 500만 원이었으니 올해 종부세가 곧바로 1천만 원이 된다는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재산세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 보유세와 올해 산출세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상한이 200%라는 것은 세금이 매년 반드시 2배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서 허용되는 최대 상한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고령 원주민은 납부 유예 요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재개발이 끝난 뒤 집값과 공시가격은 올랐지만 현금 소득이 부족한 고령 원주민이라면 종부세 납부 유예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기존 납부 유예의 소득 요건을 직전 연도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또 다른 요건으로는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고 65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과 비교한 당해년도 총보유세 비중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납부 유예는 세금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하는 시점 등까지 납부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다만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면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감면 한도는 유예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이자가 붙으니 무조건 불리하다 또는 65세면 누구나 유예된다 등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세액, 소득, 거주기간과 보험료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65세 이상 양도세 감면은 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고령 1주택자에게는 한시적인 양도세 감면안이 있습니다. 2027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 최대 5억 원까지 감면하고 2028년에 양도하면 30%, 최대 3억 원까지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수치만 보면 매우 큰 혜택이지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그 집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전체 보유기간 중 총 거주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팔아야 하고 양도 후 6개월 안에 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를 모두 비수도권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주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안에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단순히 집만 팔면 받을 수 있는 감면이 아닙니다. 가족의 생활 기반을 실제로 비수도권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에게 맞는 제도입니다. 일곱 번째, 2027년이 유일한 매도 기회는 아닙니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 지역 양도세 중과도 정확한 일정이 중요합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27년에는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의 5%포인트, 3주택 이상에게 1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2028년에는 각각 10%포인트와 15%포인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9년부터는 현행 중과 수준인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2027년이 혜택이 가장 큰 것은 맞지만 2028년에 갑자기 모든 퇴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에 모든 원주민이 매물을 던져 집값이 폭락한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세제상 유리한 시기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으므로 사업 단계와 입주 시기, 주변 거래량을 함께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원주민 유형별 실전 점검. 그렇다면 재개발과 모아타운 원주민은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종부세 14억 원 기본 공제와 거주 공제, 재개발 공사기간 특례는 거주 여부와 기간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상태와 실제 거주는 세법상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실제 생활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확인하십시오.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했는지가 공사기간 50% 인정의 핵심 조건입니다. 모아타운은 개별 사업 방식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조합이나 사업 시행자에게 적용되는 인가 절차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세금과 사업비를 분리해서 계산하십시오. 종부세와 양도세뿐 아니라 이주 기간의 전월세 비용, 추가 분담금, 대출 이자와 입주 후 관리비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이 줄어도 추가 분담금과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입주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1+1 입주권이나 여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단순히 가액 기준으로 바뀐다는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입주권과 완공주택의 주택수 판정, 양도 순서, 취득 시기와 거주 요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별 모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고령 원주민은 세 가지 선택을 따로 비교하십시오. 계속 거주하면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방법,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한시적 양도세 감면을 받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건강과 가족관계, 월소득, 이주할 지역의 주거비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여섯째, 세금 때문에 서둘러 계약하기 전에 최종 법률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지금 발표된 것은 정부안입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세율과 요건,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는 정책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장기 보유보다 실제 거주를 더 우대하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재개발과 모아타운 원주민에게 불리한 부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보호장치가 모든 원주민을 충분히 구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2027년까지 무조건 팔아라 또는 공사기간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단순한 말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몇 년인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거주 요건을 갖추는지, 공시가격과 총 보유세는 얼마인지, 추가 분담금과 이주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2027년과 2028년 중 어느 시점이 내 상황에 더 유리한지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재개발과 모아타운은 같은 구역 안에서도 원주민마다 취득 시기와 거주 기간, 주택수, 현금 흐름이 다릅니다. 옆집의 정답이 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부 발표안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양도나 증여, 입주권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는 최종 개정 법률과 본인의 사실관계를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AI 부동산 복덕방 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